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선생입니다. 세상을 비웃다라는 타이틀로 시민을 위한 역사 산책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역사 속에서 옳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살펴보고 올곧은 인물의 처세를 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현대판 음서란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리 선발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통일신라 때 원성왕이라고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신.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왕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대등 출신이죠. 상대등 출신으로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원성왕 때의 독서 삼품과 또는 이제 출신과라고도 합니다. 독서 출신과, 독서 삼품과 같은 거죠. 독서 삼품과, 독서 출신과. 삼품이란 말은 상중하 이렇게 세 그레이드로 나눠졌죠. 그래서 삼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래도 상이 가장 레벨이 높겠죠. 상중하품 이렇게. 이 원성왕은 자기가 이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레지티머시라고 해서 이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독서 삼품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레벨에 따라서 이제 유학 지식이 그 당시 독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교 경전에서 이제 좀 어려운 책, 우리도 왜 그 지금 뭐 주간 잡지 정도 수준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이제 뭐 문사철 인문학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책 레벨이 있죠. 그래서 뭐 해세 작품만 보더라도 이제 데미안이다 그러면 이제 한 중급이 되지만 유리알 유희다 그러면 조금 이제 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독서량에 따라서 상중하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또 특별한 사람은 특품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삼품하고 또 다르죠. 이건 가장 엑셀런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서 삼품과가 이제 삼품이 있고 상중하 삼품이 있고 또 특품도 그 당시 뽑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왕 때 원성왕은 신라 이제 하대 쪽으로 가고 통일 후 문무왕의 장남이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 때 국립대학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국학이죠. 그러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졸업시험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졸업시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서 삼품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 왕권 강화 목적은 아시겠죠? 정통성이 레지티머시가 없었단 말이죠.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왕권 강화 목적인데. 그러니까 진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자식 말이야. 자기 입지 강화하려고 애들 뽑네? 반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골품제도의 편형성을 극복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쪽으로 와서 고려 광종 때 시행된 과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본래는 이제 선거죠. 사람을 이제 선발해서 뽑는다. 선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라는 말 대신에 고려사 같은 책을 보면 선거지라고 나옵니다. 과거지라는 말은 없죠. 지라는 것이 이제 제도를 설명하는 역사서의 한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관리들 어떤 공복을 입었을까 궁금하다면 삼국사기 색복지를 들어가면 돼요. 지가 이제 제도를 설명하는 역사서의 그 분류 방법입니다. 토지제도가 궁금하다. 경제 파트가 궁금하다. 화폐를 어떻게 당시 활용했을까? 그러면 고려사에서 식화지를 들어가죠. 지가 들어갔죠. 군사제도 궁금하다. 병지, 군사, 병지 들어가면 되겠죠. 제도서 설명하는데 고려 과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사에서 선거지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본래 과거는 독서 산문가가 비슷했지만 과거는 아니죠. 과거 전신이라고 보긴 보는데 과거는 원래 중국 수나라에서 이제 선거제가 실시되고 당나라 와서 과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선거가 과거로 바뀌었는데 후주는 이제 당이 망하고 중국에서 5대 10국이라고 분열 시대가 옵니다. 5대 10국 시대. 여기서 이제 후주가 이제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이제 대에 걸쳐서 10개 나라가 들어선 시대인데 혼란기죠.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 중국사가 혼란기예요. 907에서 960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한 50여 년인데 이때 혼란기 때 쌍기라는 사람이 고려로 와요. 그래서 이제 광씨 왕이 광종이죠. 광종이라는 시호는 우리 역사에서 고려밖에 없습니다. 시호가 이제 고려조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종은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성종도 고려조선 다 있지 않습니까? 광종은 고려만 있죠. 세종은 조선만 있죠. 고려는 세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종 때 시행이 되어서 제도가 정비가 되죠. 국왕이 직접 애들을 셀렉션했다. 친시. 그리고 2차 시험도 본다. 복시. 인종 때 완비가 되고 우리 과거는 1894년 우리 역사가 이제 이 갑오 개혁이 어떻게 보면 제도에서 큰 분수령이 되죠. 기존 봉건이 타파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역사에서 갑오 개혁입니다. 과거에는 경장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역사 용어가 많이 이제 요새 고쳐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갑오 경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 갑오 개혁이라는 말로 요즘 씁니다. 을미 개혁, 광무 개혁 아닙니까? 경장은 이제 금운고추를 이렇게 이제 조율한다는 말이죠. 경장도 단어 좋죠. 금운고추를 조율한다. 그래야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죠. 자, 이 문치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문으로 다스린다. 문으로 다스린다. 문치. 즉 이것은 이제 문을 높이겠다는 말. 문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은 문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 세력을 중앙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왕 밑에 이제 복무케 하는 것이고. 자,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당시 상류층이 되어야 되겠죠. 양인들 중에 농사짓고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제도상은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럼 이 과거 볼 때 개똥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 만만한 이름이 개똥인데 사실 여러분들 고종, 조선 고종도 이름이 아명이 개똥이었다는 거 아시죠? 개똥이. 그때는 이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천하게 지어야지 무병 장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똥이가 많은데 어느 개똥인지 알 수가 없죠. 김개똥, 박개똥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민들이 성을 갖게 되는 것이 고려시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고려시대 과거가 시행되면서 이제 개똥이가 자기 앞에 성을 적어야지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씨를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조선 가서도 마찬가지죠. 3년 기준으로 과거를 봤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시험은 3년이 아니겠지만 일단 정기 과거는 3년, 이걸 식년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려는 사실 2년마다 봤죠. 경년시가 일반칙이었다. 그리고 3단계 삼청법이라고 해서 한 번 본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단계 지방에서 보고 중앙 올라와서 보고 또 이제 친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있었다는 거죠. 고려 광종 때 우리 역사에서 과거가 처음 시행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 이 과거는 공채죠. 과거는 공채죠. 공개 선발이지만 낙하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 성종 때. 광종이 4대 군주고 성종이 6대 군주인데 성종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낙하산 제도가 마련된 거죠. 이것은 이제